내 딸이 맞다.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며 가짜 딸을 보호하려는 정 회장의 이상한 행동.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재에 걸린 그림 속 어린 소녀가 안고 있던 물건들이 이서영 자신의 것과 똑같았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사기꾼을 잡으러 온 형사가 오히려 20년 전 실종된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고 그는 이서영의 존재를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재회와 복수,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걸린 위험천만한 게임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재벌가 실종 딸을 찾습니다. 커다란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는 정 회장 저택 앞에서 이서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파트너인 김 형사가 운전석에서 내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사기꾼인가 보네요. 요즘 이런 수법이 유행이라더군요. 김 형사가 담배를 꺼내 물며 말했습니다. 익명 제보라고 했죠? 이서영이 저택의 웅장한 대문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네. 딸을 사칭하는 사기꾼이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돈 냄새를 맡고 온 것 같습니다. 김 형사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서영은 경찰 수첩을 확인하며 저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20년 전 실종된 딸을 찾는다는 현수막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정서진. 당시 8살이었다고 하죠? 맞습니다. 벌써 20년이 됐으니 지금쯤 28살 정도 되겠네요. 김 형사가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죠? 강력계 이서영 경위입니다. 신고건으로 왔습니다. 이서영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나와 두 경찰을 맞았습니다. 박 실장입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 실장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앞장섰습니다. 저택 내부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거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이서영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거실에서 흐느끼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 기억하세요? 서진아, 내 딸. 중년 남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서영과 김 형사가 거실에 들어서자 소파에 앉은 젊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정 회장 부부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이서영이 경찰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등장에 여성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오히려 화가 난 듯 일어섰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가족이 20년 만에 만난 순간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 회장이 두 경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기 혐의로요. 김 형사가 신고 내용을 설명하려 했지만 정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아이는 내 딸 서진이가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딸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서영은 소파에 앉은 여성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민지라고 스스로 소개한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실종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이서영이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지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때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검은 승용차가 와서 어떤 놀이터였나요? 이서영이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집 근처 아니요. 학교 근처 놀이터였어요. 네, 학교 근처요. 민지가 당황하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서영은 민지의 말에서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경찰 데이터베이스의 실제 사건 기록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잠시 신원 확인을 위해 대기해 주세요.
이서영이 무전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 회장이 급하게 나섰습니다.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법적 절차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이서영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형사와 함께 거실 한쪽에서 무전으로 신원 조회를 요청하는 동안 이서영은 저택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복도 끝에 보이는 서재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정 회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한 미끼야. 정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서영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진짜를 낚을 수 있을 거야. 이서영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미끼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려 이서영이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안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서재 정면 벽에 걸린 대형 유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정 회장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림 속 어린 소녀가 안고 있는 곰 인형이 이상했습니다. 귀가 한쪽이 뜯어져 있었고 목에 독특한 문양의 펜던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곰 인형과 펜던트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에 들어갈 때 가지고 있던 자신의 물건들과 똑같았습니다. 이서영이 그림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림 속 어린 소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보육원 앨범에서 봤던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보고 계십니까? 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영이 뒤돌아보니 박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왔습니다. 금방 나가겠습니다. 이서영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실장이 이서영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여긴 손님이 들어올 곳이 아닙니다. 바로 나가시죠. 이서영이 서재를 나오며 마지막으로 그림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림 속 소녀의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의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서영은 자신의 원룸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림 속 어린 소녀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새벽 6시 이서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보육원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8살 때의 자신과 그림 속 소녀를 번갈아 보며 비교했습니다. 닮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같은 사람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이서영이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국과수에 근무하는 동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나 서영이야. 서영아.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야? DNA 샘플 등록 좀 부탁하고 싶어서. 전화 너머로 민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DNA 검사? 무슨 일 있어? 개인적인 일이야. 비밀로 부탁해. 이서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오늘 오후에 연구소로 와. 전화를 끊고 이서영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를 맞으며 어젯밤 일을 정리했습니다. 정 회장의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미끼라는 단어가 특히 신경 쓰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정서진 실종 사건 파일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20년 전 사건이라 자료가 별로 없네. 김 형사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제 그 여자 뭔가 이상했어요. 이서영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냥 평범한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김 형사가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실종 당시 상황 설명이 공식 기록과 달랐어요. 이서영이 파일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달랐는데? 놀이터 위치를 바꿔서 말했어요. 처음엔 집 근처라고 했다가 학교 근처로. 김 형사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론 사기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기억이 헷갈릴 수도 있고. 하지만 정 회장 반응도 이상했어요. 이서영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후에 국과수를 찾아갔습니다. 민수가 이서영을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민수가 채열 도구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서영이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신비주의는 그만하고 솔직히 말해봐. 민수가 주사기를 들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결과 나오면 이야기할게. 이서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체열을 마치고 연구소를 나왔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민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서영아,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너 DNA 샘플 말이야. 누군가 데이터 접근 로그를 삭제했어. 이서영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샘플도 폐기됐어.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거야. 이서영이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있어? 미안, 권한이 높은 사람이어야 가능한 일이야. 전화를 끊고 이서영은 생각했습니다. 내부에 조력자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서영은 민지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과거 사기 전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기자 지망생이었네. 이서영이 민지의 이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민지가 정 회장 저택 근처에서 수상한 남자들과 만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흥신소 직원들이군. 이서영이 남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밤늦게 정 회장 저택 주변을 정찰했습니다. 별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담장을 넘어 별채로 향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민지가 뭔가를 외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실종 당일 오후 3시경 집 근처 놀이터에서 민지가 종이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서영이 창문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민지의 탁자 위에 대본 같은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서진 실종 시나리오라고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지가 고개를 들어 창문 쪽을 봤습니다. 이서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지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이서영이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입니다. 이서영이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민지가 손으로 대본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종이 좀 보여주세요. 이서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연기 대본이에요. 민지가 뒤로 물러서며 거짓말했습니다. 정서진 실종 시나리오라고 써 있네요. 이서영이 탁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협조해 주세요.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이서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지가 떨리는 손으로 대본을 건넸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우리는 둘 다 죽어요. 민지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서영이 대본을 펼쳐보니 정서진 실종 사건의 세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찰만 아는 비공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걸 만들었나요? 이서영이 민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지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정말로. 당신이 위험에 처했어요. 도와드릴게요. 이서영이 민지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기를 치려고 했어요. 돈이 필요해서. 그러다가 정 회장한테 들켰어요. 그런데 감옥에 보내는 대신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제안이요? 진짜 딸을 유인하기 위한 가짜 딸 역할을 하라고 했어요. 이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끼로 쓰려는 거군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회장은 진범이 저를 보고 나타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론에 공개한 거군요. 이서영이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탁자 위에서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미끼 작전 계획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 회장이 준 거예요? 이서영이 서류를 들며 물었습니다. 민지가 무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티 계획도 여기 있네요. 이서영이 계획서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대규모 파티를 열어서 공식적으로 딸의 귀환을 발표한다고 되어 있어요. 민지가 두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파티에서 뭔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냥 미끼일 뿐이에요. 이서영이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망치세요. 지금 당장. 어디로요? 정 회장의 사람들이 계속 감시해요. 민지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이서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기계음으로 변조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서진이는 파티 날 죽게 될 거야. 이서영이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누구세요? 궁금하면 파티장에 와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지가 이서영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누구였어요? 협박 전화예요. 이서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봐요. 이미 들켰어요. 우리 다 위험해요. 민지가 공포에 떨며 말했습니다. 이서영이 일어섰습니다. 파티를 막아야 해요. 어떻게요? 정 회장이 들어줄 것 같아요? 민지가 회의적으로 말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가야죠. 이서영이 대본과 계획서를 들며 말했습니다. 별채를 나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가스 냄새가 아니라 휘발유 냄새였습니다. 그때 창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화염병이 날아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이야. 이서영이 소리치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연기가 자욱해지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기어서 침실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어 어릴 적 베넷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보육원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것만은. 이서영이 베넷 저고리를 품에 안고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화염이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창문을 깨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아스팔트에 떨어지며 무릎이 까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집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소방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렸습니다. 이서영이 베넷 저고리를 꼭 안고 서 있었습니다. 옆에 선 김 형사가 담요를 씌워줬습니다. 괜찮아? 김 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단순한 방화가 아니에요. 이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누군가 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서영이 화염에 타버린 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 회장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김 형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아마도요. 이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더 위험해진 거네. 김 형사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본서에 보고하고 보호 조치를 요청해야겠어. 그때 이서영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번호 표시 제한이었습니다. 받지 마. 김 형사가 만류했지만 이서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엔 실수하지 않을 거야. 같은 기계음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내일 파티에 오지 마. 마지막 경고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서영이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베넷 저고리가 비쳤습니다. 이제 확신해요. 이서영이 김 형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뭘?
저를 노리는 사람들이 진짜 범인들이에요. 이서영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그럼 더욱 조심해야 해. 김 형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정면으로 맞서야 해요. 이서영이 타버린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내일 파티에 가겠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 VIP 병동에서 이서영이 눈을 떴습니다. 연기 흡입으로 인해 밤새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깨어났네요. 옆에 앉아있던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이서영이 몸을 일으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의 가방이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 짐을 누가 가져왔나요? 이서영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회수했습니다. 박 실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서영이 가방을 열어보니 베넷 저고리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반쪽짜리 금속 펜던트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펜던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 어디서 난 건가요? 보육원 입소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제 물건이에요. 이서영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실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던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찾은 것 같습니다. 박 실장이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뭘 찾았다는 거예요? 이서영이 궁금하게 물었습니다. 박 실장이 전화를 끊고 이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이 펜던트는 세상에 단 2개뿐인 주문 제작품입니다. 무슨 뜻이죠? 정 회장님이 딸을 위해 특별히 만든 것입니다. 이서영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이서영의 머리카락을 뽑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박 실장이 머리카락을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30분 후 정 회장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이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너구나. 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서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 회장이 이서영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눈이 똑같아. 서진이의 눈과 똑같다고. 눈물이 정 회장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이 정 회장을 말렸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서영이 박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보육원에 저를 맡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나요? 박 실장이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찾았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니 30대 남성이었다고 되어 있네요. 인상착의는 키 175cm, 마른 체형, 짧은 머리. 박 실장이 읽어주었습니다. 이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정 회장님 동생의 운전기사와 일치하네요. 박 실장이 놀라며 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숙부? 정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범인이 내부에 있다는 김 형사의 말이 맞았어요. 이서영이 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 정체를 숨겨주세요. 왜? 정 회장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범인을 잡으려면 저를 미끼로 써야 해요. 이서영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시각 회사 본관에서는 숙부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서영의 DNA 샘플이 연구소로 전송되었다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숙부가 연구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사를 중단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그럴 순 없습니다. 연구소장이 거절했습니다. 얼마면 되겠소? 숙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가족들이 위험해져도 상관없다는 거군요. 숙부가 협박했습니다. 연구소장이 망설이더니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3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구소 전원이 차단되었습니다. 서버가 다운되었습니다. 연구소 직원이 황급히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은 미리 받아둔 원본 파일이 있었습니다. 태블릿 PC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친자관계 성립 99.99%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병실에서 박 실장이 태블릿을 이서영과 정 회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진아. 정 회장이 울먹이며 이서영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서영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몰랐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이서영이 처음으로 정 회장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정 회장이 더 세게 이서영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지키지 못해서. 이제 찾았으니까요. 이서영이 아버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박 실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부인께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세요? 이서영이 물었습니다. 딸을 잃은 충격으로 많이 아프셨어요. 하지만 이제 나아지실 겁니다. 정 회장이 이서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해요. 숙부가 계속 노릴 거예요. 이서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이제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정 회장이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싸울 거예요. 이서영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택 거실에서 이서영은 어머니 윤 여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윤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의 나머지 반쪽을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간직했어. 윤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두 개의 펜던트 조각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완전한 하나의 펜던트가 되었습니다. 서진아. 윤 여사가 이서영을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이서영도 어머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정 회장이 옆에서 두 모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구나. 박 실장이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가족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진아, 위험하지 않을까? 윤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경찰이니까요. 이서영이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우리 가족이야. 정 회장이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용서할 수 없어요. 이서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이서영은 민지를 만났습니다. 민지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돈 때문이었지만 나중엔 어쩔 수 없었어요. 일어나세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이서영이 민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와주실 거예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숙부 측 연락처 있죠? 네. 여기 있어요. 민지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거짓 정보를 흘려주세요. 이서영이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정 회장이 가짜 딸인 당신에게 유산을 상속하려 한다고 말하세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숙부가 서둘러 움직일 거예요. 이서영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한편 정 회장은 숙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긴급 이사회를 열자. 무슨 일인가? 숙부가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딸 문제 때문이야.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발표하려고. 정 회장이 태연하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래, 조심스럽게 해야 할 텐데. 숙부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숙부가 급히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20년 전 증거들을 모두 없애야 한다. 어디 있습니까? 부하가 물었습니다. 서쪽 폐창고에 있어. 오늘 밤에 모두 태워버려. 숙부가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이서영은 김 형사와 함께 폐창고를 감시했습니다. 정말 올까? 김 형사가 망원경으로 창고를 보며 물었습니다. 올 거예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이서영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밤 11시
검은 승용차 2대가 창고 앞에 멈췄습니다. 왔다. 김 형사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지원팀 진입 준비하세요. 남자 셋이 차에서 내려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창고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이서영이 뛰어나갔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꼼짝 마. 김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창고 안에서 남자들이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태우려던 거군요. 이서영이 불타는 번호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납치에 사용된 차량의 번호판이에요. 김 형사가 범인들을 수갑으로 체포했습니다. 진술해라. 누가 시켰나? 말 못하겠습니다. 범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김 형사가 범인을 끌고 갔습니다. 이서영이 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증거 확보했어요. 고생했구나. 정 회장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조심해라. 마지막이 가장 위험하다. 정 회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서영은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로 모든 걸 끝내자. 윤 여사가 이서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조심해라. 내 어머니. 이서영이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정 회장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나? 네. 가요. 이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 회장이 말했습니다. 숙부는 교활한 사람이야. 방심하면 안 된다. 알아요. 하지만 이길 거예요. 이서영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편에는 진실이 있으니까요. 정 회장이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정말 내 딸 맞구나.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이사회실 앞에 숙부가 서 있었습니다. 형님, 일찍 오셨네요. 숙부가 정 회장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니까. 정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숙부의 시선이 이서영에게 향했습니다. 이분이 그 형사님이신가요? 그래. 수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어. 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숙부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서영이 숙부와 눈을 맞췄습니다. 드디어 진짜 범인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사회실 안 오전 10시 정각. 이사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앉았습니다. 숙부가 의장석에서 일어나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중대한 사안 때문입니다. 정 회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숙부를 바라봤습니다. 형님께서 최근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 회장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사기꾼을 딸로 착각하시고 회사를 넘기려 하고 계십니다. 숙부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장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숙부가 서류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정 회장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숙부를 노려봤습니다. 미쳤구나, 정말. 그때 숙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리 짜둔 신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언론에서 급한 연락이 왔네요. 숙부가 전화를 받는 척했습니다. 10분 후 이사회실 스크린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 회장, 가짜 딸에게 주식 불법 증여 시도. 기자가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충격을 받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 이사가 정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가짜 뉴스야. 조작된 거라고. 정 회장이 억울하게 소리쳤습니다. 숙부가 이서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형사도 공범입니다. 뭐라고? 이서영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경찰 권력을 이용해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숙부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해외 감식기관에서 재검사한 결과입니다. 서류에는 유전자 불일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더욱 동요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위조된 거예요. 이서영이 반박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죠. 숙부가 보안팀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보안팀장이 회의실 뒤쪽 스크린선을 끊어버렸습니다. 스크린이 안 되네요. 이서영이 준비한 증거 영상을 재생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개 형사가 재벌가를 협박하다니. 숙부가 이서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서영이 필사적으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이서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때 정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정 회장이 숨을 헐떡이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이서영이 달려가서 정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아니야. 괜찮아. 정 회장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숙부가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이 많이 약해지셨군요.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서영이 분노하며 숙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경호원들, 저들을 끌어내. 숙부가 명령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이서영과 정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서영이 기지를 발휘해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회의실 마이크에 연결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숙부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서영이 경찰청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지금부터 제시할 증거는 경찰청 공식 수사 기록입니다. 이서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들이 멈춰서서 이서영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청 수사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서영이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숙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격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숙부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진실을 확인해 보시죠. 이서영이 휴대폰 화면을 들어 올렸습니다. 스크린이 꺼져도 휴대폰 화면으로 모든 걸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체포한 범인의 자백 영상입니다. 이서영이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서 범인이 숙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숨을 죽이고 영상을 봤습니다. 숙부가 식은땀을 흘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작이야. 모두 조작이라고. 숙부가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렸습니다.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증인으로 왔습니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숙부님께 협박을 받았습니다. 민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녹음이 있어요. 민지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숙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정 회장을 속이고 돈을 받아라. 이사들이 충격을 받으며 숙부를 바라봤습니다. 숙부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민지의 녹음 파일이 끝나자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사들이 숙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모두 거짓말이라고. 숙부가 손을 내저으며 부인했습니다. 이서영이 휴대폰으로 다음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20년 전 숙부님의 차명 계좌 입출금 내역입니다. 화면에 운전기사에게 송금한 거액의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납치 청부 비용이죠. 이서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숙부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런 돈은 모른다. 은행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서영이 숙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 회장이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이서영이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20년 동안 내 동생이 범인이었구나. 정 회장이 상처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숙부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회사를 이끄냐? 당신은 자격이 없어요. 이서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김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광역수사대 형사들이 따라왔습니다. 정일수 씨,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김 형사가 체포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살인교사, 유괴, 횡령 혐의입니다. 숙부가 벽으로 밀려났습니다. 말도 안 돼. 증거가 어디 있어? 충분히 있습니다. 김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체포한 공범들이 모두 자백했어요. 숙부의 두 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럴 순 없어. 나는 이 회사의 부회장이라고. 숙부가 광기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이서영이 차가운 눈빛으로 숙부를 내려다봤습니다. 20년 전에 8살 아이를 납치한 죗값을 치르세요. 숙부가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악을 썼습니다. 내가 없으면 회사가 망할 거야.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서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숙부가 완전히 끌려나간 후 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족 때문에 회사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한 이사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 회의만을 부결시키겠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 회장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제 진정한 후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정 회장이 이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딸 정서진입니다. 이사들이 놀라며 이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입니다. 정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서진 양, 한 말씀 해주시죠.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잃어버린 정의와 가족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이서영이 짧지만 강렬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실종 아동들을 찾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이서영이 의미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경찰서에서 숙부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측근들도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정 회장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서영과 윤 여사가 병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네. 정 회장이 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 같아. 윤 여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했구나, 서진아. 정 회장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이제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이서영이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평범한 가족처럼 살 수 있겠네. 윤 여사가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병실에 평화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민지도 병실을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용서해 주셔서.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이서영이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민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봄, 이서영이 정 회장 그룹 본관 상무이사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실종 아동 찾기 재단 현판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서진 상무님, 오늘 보육원 준공식 준비 완료됐습니다. 박 실장이 들어와서 보고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서영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희망 보육원이 완전히 새로 지어졌네요. 박 실장이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서영이 일어나서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이 자랐던 보육원이 아름다운 건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겠어요. 이서영이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오후 2시 희망 보육원 준공식장. 이서영이 단상에 올라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30여 명의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보물이에요. 이서영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을 찾는 가족이 나타날 거예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누나도 가족을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요. 이서영이 아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이서영은 보육원 정원을 둘러봤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많이 변했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민지 씨. 이서영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여기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네, 아이들에게 연기를 가르쳐요. 민지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실종 예방 교육극이요. 좋은 일이네요. 이서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진 언니 덕분이에요. 민지가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녁 6시 정 회장 저택. 이서영이 집에 도착하니 정원에서 바비큐 냄새가 났습니다. 정 회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직접 하세요? 이서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것도 좋지. 정 회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윤 여사가 부엌에서 나와 샐러드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건강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서영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딸과 함께 요리하는 게 제일 즐거워. 윤 여사가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정원 테이블에 가족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김 형사님도 오신다고 했죠? 정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도착할 거예요. 이서영이 시계를 보며 답했습니다. 30분 후 김 형사가 와인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 형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천만에요. 자주 오세요. 윤 여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서영이 없으면 섭섭해요. 김 형사가 이서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끔 놀러 갈게요. 이서영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밤 10시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이서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벽난로를 바라봤습니다. 벽난로 위에 가족 사진이 2장 걸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어린 서진이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지금의 이서영이 경찰 제복을 입고 부모님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두 사진 속 소녀와 여성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서영이 사진 속 어린 자신과 눈을 맞췄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서영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긴 여행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윤 여사가 이서영 옆에 앉았습니다. 행복하니? 어머니가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서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 회장도 다가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우리 서진이가 훌륭하게 자랐구나. 부모님 덕분이에요. 이서영이 두 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실에 따뜻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벽난로의 불꽃이 천천히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은 더욱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서영이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의 긴 여행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집에서 진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차례였습니다. 거실에 불이 하나둘 꺼지며 하루가 마무리됐습니다. 완벽한 행복이 그 집을 감싸고 있었습니다.